13번 갑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인하했다. 이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8번 문제 설명할 때 통화승수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예금이 들어오면 예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유를 해서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정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보유를 하는 것을 초과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했다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중앙은행에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대출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급준비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통화승수가 커지게 돼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기 1번, 중앙은행에 하는 저축에 보관료가 발생할 것이다.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보관료를 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보기 2번, 은행들은 가게나 기업에게 하는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시중에 돈을 풀겠죠. 3번,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대출을 받는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번, 기업의 투자자금이 되는 가계부문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2번에서 은행들이 가계에 하는 대출이 확대되면 가계 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확보하게 되고, 그런데 이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민간은행의 일반 예금에 대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가계 부문의 저축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공공사업 A에 투입할 100억 원의 자금 중에서 40억 원은 민간부문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고 60억 원은 민간부문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이 공공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단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각각 15%와 10%였다.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에 쓰일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민간 부문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쓰인다면 이때는 세전 수익률을 사용해야 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에는 세후 수익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먼저 투자의 경우에 세전 수익률을 사용하는 이유는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세전 수익률이 쓰여야 하는 이유는 어떤 자금이 민간부문 투자계획에 사용되든 공공사업 수행에 투입되든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됐을 때 세후 수익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의 근거는 소비의 경우 세후 수익률이라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저축을 한다는 것인데, 균형 상태에서는 저축된 자금이 투자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이자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때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을 하는데, 이 가중치는 40억과 6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중에 투자에 쓰이는 것이 40억이니까 투자의 세전 수익률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0.4가 되고요. 소비의 세후 수익률에 적용될 가중치는 0.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4 곱하기 15% 더하기 0.6 곱하기 10% 해서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15번, 교역제인 자동차와 비교역제인 돌봄 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역제와 비교역제를 모두 포함한 표준적 소비 바구니, 이것은 자동차 한 대와 돌봄 서비스 10회로 구성된다. 이것은 구매력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특이하게 비교역제도 포함돼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매력 평가설은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롭다는 가정에 성립하는 이론인데, 비교역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매력 평가설로 계산한 이론적 환율과 실제 환율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죠. 보통 비교역제는 교역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가 교역이 어렵죠. 그래서 이 예시에도 보면 교역제는 재화로 예시를 들었지만, 비교역제는 이 서비스, 사람이 가서 실제 해야 되는 이 서비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갑국 통화로 나타낸 명목 환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P는 갑국의 물가, 피스타는 을국의 물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갑국 통화와 을국 통화의 교환 비율은 1대1이다. 교역제는 자동차죠. 자동차의 가격을 보면 둘 다 10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환율은 분자도 10, 분모도 10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명목 환율이 1이라는 이야기는 갑국 통화와 을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표준적 소비 바구니를 대상으로 한 구매력 평가 반영 환율은, 표준적 소비 바구니는 자동차 한 대와 돌봄 서비스 10회죠. 그러면 갑국의 경우 자동차 한 대와 돌봄 서비스 10회 각각의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30이 나옵니다. 을국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20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갑국의 물가, 이것이 을국의 물가가 되는 것이죠. 얘를 구매력 평가식에 넣으면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갑국 통화 3단위에 대해 을국 통화 2단위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이것은 1대1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죠.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0분의 1이다. 자, 1인당 GDP는 1인당 생산량의 가격을 곱해서 자동차와 돌봄 서비스의 합을 하면 되죠. 그래서 갑국은 10대 곱하기 10 더하기 100회 곱하기 2 해서 300이 나오고, 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이 나옵니다. 이때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을국의 이 GDP를 갑국 통화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곱해야 되는 환율은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교환 비율이니까 아까 1대1이었죠. 보기 1번에서. 그래서 1을 곱해서 그대로 20이 됩니다. 그러면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5분의 1이 되죠. 근데 보기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은 동일하게 1인당 GDP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표준적 소비 바구니를 대상으로 한 환율인 2분의 3, 아까 2번에서 구한 거죠. 2분의 3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니까 역시 20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30이 나오고, 그러면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0분의 1이 되죠.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상품에 의해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했다. 회귀분석 모형이네요. 분석 결과로 로그 P의 개수 베타2가 마이너스 0.0321로 추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모형은 로그 선형 모형이라고 계량경제학의 회귀분석 부분에서 나옵니다. 통계학을 배우셨다면 통계학에서도 회귀분석을 배울 때 나오는 모형입니다. 이것은 종속변수 그리고 독립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로그 값인 회귀 모형을 의미합니다. 베타2는 기울기 계수인데, 이것은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로 탄력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아래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대수 로그가 있는 x값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 d 로그 x만 남겨놓고 이 분모의 dx를 넘기면 d 로그 x는 x분의 dx가 돼서 x의 변화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베타2는 로그 p를 넘기면 로그 p분의 로그 qd가 되죠. 근데 로그 x는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고 할 때 결국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수요량이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시계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0.0321이 나왔다는 것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번에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마이너스니까 0.0321% 감소한다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4번에는 이 포인트가 들어갔죠. 이 포인트는 퍼센트 간의 절대적인 간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